4장이 이제 가부번 집합과 비가부번 집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4.1절에 유한 집합과 무한 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제 무한 집합을 정의를 할 건데, 이거 이제 데데킨트가 내린 무한 집합의 정의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그 X의 친 부분 집합 Y가 존재함으로써 X하고 Y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를 하면 그 집합 X를 뭐라고? 무한집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무한집합이 아닌 거를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X가 무한집합이다. X가 무한집합. 자,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x랑 x는 같지 않은 단사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f가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fx하고 x가 같지 않은 단사함수가 존재를 하면 그때 x를 뭐라고 부르겠다?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한집합이 아닌 거는 우리가 이제 유한집합이라 정의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자체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1번을 보시면 공집합과 한원소 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는 뜻인 거죠. 풀이는 그냥 간단하게. 자, 공집합의 진 부분 집합이 그렇죠? 공집합. 공집합은 진 부분 집합이 없어요. 공집합의 진 부분 집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집합은 무한집합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이제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자, 그럼 이제 한원수 집합. 한원수 집합은 이렇게 쓸게요. 한원수 집합의 진 부분 집합은 진 부분 집합 한번 알죠? 자기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 집합으로가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을 우리가 진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A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진 부분 집합 못밖에 없죠. 한원소 집합의 부분 집합은 A하고 공집합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뭐밖에 없냐면은 공집합밖에 없어요. 공집합뿐이다. 자, 근데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하고 원소가 하나 있는 거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집합 A와 공집합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한원소 집합 A도 뭐가 된다? 유한집합이다.
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자연수의 집합 같은 거 있죠. 자연수의 집합. 그 다음에 이제 N2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짝수의 집합이라고 부르고요. N2는 짝수의 집합. 그래서 N과 N이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잖아요. N과 N2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죠. 어떻게 쓰면 되죠? 이 N을 해주면 되겠죠. N과 N 사이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1대1 대응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x라고 하든지 1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대응되는 2, 2를 집어넣으면 4, 3을 집어넣으면 6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의 집합은 뭐가 된다? 그러므로 얘는 무한집합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이 이제 무한집합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정리 1번을 볼게요. 자, 임의의 무한집합의 초집합은 무한집합이다. 두 번째가 이제 임의의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초집합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x가 무한집합이에요. 자, 나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 y가 이제 초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집합의 초집합,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y가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한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x가 무한집합이라고 했어요. x가 무한집합이구나. 자, f는 x에서 ax로 가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fx가 x가 아닌 단수함수죠. f가 x에서 x가 가는 함수인데 fx랑 x가 아닌, 다시 말하면 전사가 아닌 단수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함수 g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다 큰 함수가 무한집합인 걸 보여주니까 새롭게 어떤 새로운 g를 y에서 y로 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게 전사가 아닌 단수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g가 y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gy 값을 이렇게 우리 앞에서 했던 그거 있었죠? 그 함수의 합성에서 했던 그런 형식으로 좀 볼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이렇게 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fx가 되겠죠. 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써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y가 x일 때는요, 여기 이제 y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y 값에 대해서 여기 이제 x에 들어가면 걔는 이제 f 뭐죠? y 값으로 정의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y가 y-x 들어갈 때 y-x일 때는 우리는 뭐로 정의할 거냐면 그
그거 이제 y로 정의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g라는 함수를 y에서 y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는 얘기죠. 이거를 이렇게 자 y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g예요. 자 아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y 값에 대해서 요거에 대응되는 요 값을 fx 그건 이제 x에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x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y 값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g를 이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x보다 좀 더 크게 우리가 y를 생각을 한 건데 아까 원래 이제 fx에 들어가 있는 놈들 그런 fa에서 정의되는 애들은 그대로 이제 fy하고 gy랑 같다라고 가지고 그 밖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그냥 y의 원소로 y에 대응시키는 그런 관계로 보자. 그래서 g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면 g로 정의하면 g는 단수함수가 된다. 자, 왜 단수함수가 되냐면 자, gy가 gy 프라임과 같다면 gy라는 값은요 x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gy 값은 어디 들어가야 되죠? y-x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y하고 y 프라임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gy 값이 x에 들어가는 경우일 때 gy가 x에 들어가면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gy가 x에 들어가면 gy랑 gy 프라임이 같은 거 마찬가지로 gy의 프라임도 어디 들어가죠? x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fy랑 x에 들어가면은 fy랑 gy랑 같다 그랬거든요. gy는 fy로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g의 y의 프라임과 같고요. 그러면 gy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x에 들어가면은 얘는 f의 y의 프라임과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y랑 y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f는 단수함수거든요. f가 전사가 아닌 단수함수라 그랬거든요. 단사이다. 그래서 첫 번째 gy랑 gy 프라임이 같을 때 첫 번째 gy가 x가 들어가는 경우는 y가 y 프라임과 같았기 때문에 이거 단수함수의 조건을 만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gy 값이 y-x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이건 경우를 생각하면 자, 일단 gy랑 gy 프라임이 같으니까 g의 y 프라임도 어디의 원소가 되죠? y-x의 원소가 되겠죠. 자, 이때는 gy 프라임은 뭐에 대응을 시킨다 그랬어요? y 값에 대응시킨다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면 y는 gy가 맞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y를 정의할 때 요 안에 들어가면 그 값을 우리가 y로 정의시킨다 그랬으니까 y랑 gy랑 같고 여기 gy의 프라임과 같죠? gy랑 gy 프라임이 같으니까 그러면 gy 프라임이 마찬가지로 y-x 들어가면 얘는 뭐랑 같아져요? y 프라임이 같아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에 의해서
뭘 알아냈냐면 g는 단사함수이다. 자, 이제 뭐만 보여주면 되죠? 자, 우리가 보일 거는 무한집합인 거 보이려면 g는 y에서 y로 가는 함수이고, 함수는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엔 단사인 거 보였죠? 전사가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가 아닌 것만 보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또한, 자, gy랑 y랑 같지 않다. 이게 실제 뭐죠? 전사가 아닌 거죠. 자, 왜냐면, 이제 확인만 합시다. 자,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전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fx랑 x랑 같지 않죠. fx는 x랑 같지 않아요. 그래서 x0가 존재할 거죠. fx랑 같지 않은 x0가 x에 들어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 x0랑 같지 않은 그런 x가 존재할 것이다. 여기 y가 있죠. y가 있고 여기 뭐 x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여기 이렇게 x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x0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x0 여기 있는 x값에 대해서는 여기 대응되는 fx 이렇게 있는 거죠. x0가 너무 바깥으로 나갔네. x0가 좀 이상했어. x 안에 들어있는 이런 x0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여기 밖에 이런 x0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x0는 어디에 들어있죠? x는 y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y에 들어있겠고 y에 들어있는 모든 y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gy 값하고 x0가 다르겠죠. 그런 여기 y에 들어있는 이 x0 값에 대해서 이 y에 들어있는 모든 y 값하고 gx0가 같아지지 않는 그런 애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gy는 뭐란 얘기죠? y랑 같지 않다. 자, 그러므로 g는 뭐가 된다? 전사가 아니다. 자, 그러므로 g는 y에서 y로 가고 전사가 아닌 단사가 존재하죠. 그러므로 g가 아니고 y집합 초집합이죠. y는 무한집합이다. 그래서 무한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합은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얘기죠?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증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자, 임의의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를 증명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임의의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B번을 증명합시다. 자, X를 무한집합이라 가정할 거예요. 자, 여기서 X로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X가 유한집합이고, 그 다음에
자, 유한집합의 부분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자, B번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B번은 Y가 유한집합이고요. 그리고 X는 Y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면 유한집합을 유한집합보다 작게 되는 그 집합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유한집합이다. 자, 여기서 X하고 Y는 A번하고 이제 좀 다르게 쓴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X가 무한집합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순이 발생하면 되겠죠? 규리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번에 의해서 X가 Y보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X가 Y의 초집합, 그러니까 Y가 X의 초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포함하고 있는 Y 집합도 당연히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한집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가정의 모순이죠. 왜냐면 Y가 뭐라 그랬죠? 유한집합이면. 자, 그러므로 뭐 때문에 뭐가 발생한 거냐면 X를 무한집합이라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유한집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1번에서 무한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무한집합이고요. 나보다 큰 집합이 유한집합이면 나는 유한집합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n이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q는 유리수의 집합. n이 아까 자연수 집합은 뭐하러 했어요? 무한집합이라는 거 알아냈죠? 무한집합이다. 그러면 Q라는 것은 마찬가지 뭐가 돼요? 유리수의 집합이지만 n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거고 n이 무한집합이고 n이 Q의 부분집합이죠. 네, 그러므로 앞에는 정리 1의 A번에 의해서 뭐가 된다? Q도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된다. 자,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자, R은 실수의 집합. 네, R은 실수의 집합. 마찬가지로 n이 무한집합이고 n은 뭐죠? R의 부분집합이죠. 얘는 R의 부분집합. 자, 그러므로 R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1번을 써서요. 이제 n이 이제 무한집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집합들이 이제 더 큰 집합들이 무한집합인 걸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